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결국 2군으로 내려갔던 노시환. 하지만 1군으로 다시 복귀한 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새 WRC 플러스 백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홈런도 벌써 7개째 때려내고 있습니다. 노시환은 완전히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기복의 고점에 있는 걸까요? 오늘은 노시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복에 대하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노시환의 타격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압도적인 스윙 크기입니다. 리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손에 꼽힐 만큼 극단적인 어퍼스윙을 구사하는 타자입니다. 타구의 발사각을 강제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정타가 되기만 하면 경기장의 좌, 중, 우를 가리지 않고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대형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격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을 동반합니다. 스윙 궤적의 특성상 강하고 빠른 땅볼 타구를 생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시환의 스윙에서 땅볼이 나왔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겼거나 아니면 공의 윗부분을 빗맞췄다는 뜻입니다. 즉, 노시환이 만들어내는 땅볼은 빠른 타구 속도로 내야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낮고 완전히 힘이 빠진 채 굴러가는 약한 땅볼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어퍼스윙은 구종에 따라 대응 난이도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공이 홈플레이트 통과 시점에 가라앉거나 타이밍을 빼앗는 오프스피드 피치, 즉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같은 구종에 약합니다.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퍼올리는 궤적이기 때문에 실투성 패스트볼에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노시환은 그동안 패스트볼 계열의 구종인 투심, 포심, 커터를 받아쳐 많은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프스피드 피치에 매번 당하면서도 빠른 공은 확실하게 넘겨버리는 전형적인 거포의 양상입니다. 플래툰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타자들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글러브 사이드 무브먼트성 구종을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잘. 간단히 설명하면 변화구의 타이밍이 빼앗겼을 때 몸쪽 공보다 바깥쪽 공이 컨택하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팅 포인트를 뒤에 두는 컨택형 타자들은 비교적 대응할 시간이 있지만 히팅 포인트를 앞에 두고 당겨치기를 선호하는 거포들은 특히 같은 손투수의 슬라이더 등의 약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노시환은 다릅니다. 변화구 중 가장 잘 치는 구종이 대체로 슬라이더였고 포심보다 슬라이더의 OPS가 높은 해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시환의 독특한 타격 자세 때문입니다. 몸을 뒤로 눕다시피 하면서 타격 타이밍을 늦추어 히팅 포인트를 뒤에 둡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의 궤적까지 배트가 닿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노시환은 이 뒤쪽 공간에서부터 끝까지 풀스윙을 돌려 큰 타구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헛스윙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짧은 스윙이 아닌 히팅 포인트 뒤부터 풀스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시환의 슬라이더 헛스윙률은 높은 OPS 대비 여타 변화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삼진을 잡기 위해 꺼낼 만한 무기인 동시에 배트에 걸리면 장타를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은 도박수인 셈입니다. 이렇듯 모 아니면 도의 형태인 노시환의 타격 방향성은 포심의 컨택 능력에 성적이 좌우되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변화구에 취약한 타자이기 때문에 가장 변형 없이 정직하게 들어오는 구종인 포심만큼은 확실하게 컨택해내야만 준수한 타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시즌 이래로 가장 낮은 포심 컨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쳐야 하는 패스트볼에 배트가 맞지 않으니 종합적인 컨택 능력 자체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볼의 타이밍이 어긋나기 시작한 원인은 상대 투수들의 슬라이더 구사율 증가에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노시환은 슬라이더에 강하지만 그만큼 잘 속기도 합니다. 상대 배터리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장타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노시환의 헛스윙을 유도하기 위해 슬라이더 비율을 높이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노시환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늘어난 슬라이더 구사로 인해 타이밍이 점점 뒤로 간 노시환은 정작 본인이 가장 잘 쳐야 할 포심 패스트볼의 타이밍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슬라이더가 머릿속에 있으니 포심에 대처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포심의 컨택률이 떨어지면서 장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4월 12일까지의 성적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1할 때의 타율에 OPS도 0.4에 못 미칩니다. 좌우투를 가리지 않는 부진 속에서 삼진율은 무려 33.9%. 김경문 감독은 꾸준히 4번에 배치하면서 타격감이 올라오길 기다렸지만 결국 6번으로 내리고 이틀 만에 이 군행을 결정합니다. 2군에서 돌아온 노시환은 달라졌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홈런을 때려내며 한 달이 지난 지금 OPS 0.7대까지 회복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좌투 상대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시환은 원래 우투 상대로 강한 역스플릿 유형의 타자입니다. 2군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도 우투 상대 성적이 조금이나마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2군에서 복귀한 후 성적을 살펴보면 좌투 상대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왜 그런 거죠? 해답은 바로 몸쪽 공 대처 능력의 비약적인 상승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노시환은 상체를 뒤로 눕히며 배트가 뒤에서부터 길게 나오는 스윙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팅 포인트가 뒤에 형성되다 보니 타자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공에는 물리적으로 방망이가 밀리거나 대처할 공간이 나오지 않아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군에서 노시환이 찾아낸 해법은 골반과 하체의 사용법이었습니다. 몸쪽 공이 들어올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타격 시 크로스드 스탠스 상태에서 왼발을 과감하게 오픈하며 몸을 열어주는 동작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배트가 돌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강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몸쪽 대처가 완벽하게 되기 시작하니 좌투수들이 던지는 강력한 몸쪽 직구에 힘 대 힘으로 맞서 장타를 날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자가 몸쪽 직구를 받아치기 시작하면 투수 입장에서는 곤란해집니다. 몸쪽을 주무기로 쓸 수 없게 된 상대 투수들은 결국 다시 바깥쪽 슬라이더나 흘러나가는 구종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코스는 노시환이 가장 잘 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몸쪽 대처가 가능해진 순간부터 투수와 노시환의 싸움은 투수의 일방적인 우위에서 반반 싸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부진에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포심의 타이밍이 다시 맞지 않으면 몸쪽 공 대처가 안 되면서 투수에게 쉬운 선택지가 생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즌 초처럼 다시 저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홈런왕 시절의 노시환은 1년 내내 비교적 큰 기복 없이 시즌을 운영했습니다. 레그킥 이후 왼발을 내릴 때 지금처럼 극단적인 클로스드 스탠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몸쪽에도 어느 정도 강점을 보여줄 수 있었고 출루 능력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 꼬임을 극대화하기 위해 몸을 더 극단적으로 닫아두고 회전하는 접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접근은 자신의 컨디션과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는 컨택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모든 코스를 홈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꽤나 안정적이었던 노시환의 월별 성적은 24년 이후로 기복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커니즘을 다시 손볼 계획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타격 사이클이 내려올 때 어떤 운용을 보여줄지 김경문 감독의 계획과 노시환의 대처가 궁금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노시환은 극단적인 어퍼스윙과 히팅 포인트를 뒤에 두는 특유의 메커니즘 때문에 슬라이더에 강하면서도 동시에 헛스윙률이 높은 타자입니다. 올 시즌 초반 상대 투수들의 집중적인 슬라이더 구사 전략에 말려들며 포심 컨택률이 하락했고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고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2군에서 돌아온 노시환은 왼발을 빠르게 열며 몸쪽 공을 대처하는 능력을 장착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비교적 약했던 좌투수 상대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타격 메커니즘상 여전히 기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타격 사이클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노시환 선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구 기록이 쌓이는 곳 신야 잡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